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 들어간 예술가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을 반갑게 맞아준 수산리 주민들이 과연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2020 우리들 이방인 예술축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귀에 쏙 박히는 키워드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설명이 돋보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파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고 기자님,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원희룡 도지사의 됐어 노트입니다. 네, 됐어 노트. 네, 키워드만 보면은 약간 일본 공포 영화 떠오르는데요. 보셨군요.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트에 이름을 쓰면은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좀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섬뜩하네요. 내용이 영화죠. 데스노트라는 곳에서 이제 착안한 키워드입니다.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됐어 노트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행정시장 개방형 직위 공모가 있었는데요. 제주시장에 3명 그리고 서귀포시장에 5명이 응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야 이제 선발시험위원회 면접이 완료가 됐는데 네. 아마 이러면 이제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내일 오전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전국 공모까지 했다는 타이틀에 무색할 정도로 지금 차기 행정시장이 특정인이 내정됐다라는 그런 내정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요, 삼선 도의원 출신이죠. 민선 7기 도정을 함께 이끌었던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 그리고 서귀포시는 원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 서귀포시 부시장까지 역임을 했던 김태엽 전 부시장의 이름이 파다하게 지금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사 관련한 소식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소문이 좀 많이 도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팡팡 뉴스 말고도요, 이미 몇몇 매체에서 이 내정설과 관련해 가지고 두 사람의 실명이 지금 공개가 계속 네. 됐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공모 절차 아니겠습니까? 공모 절차를 밟는 만큼 제주도에서는 좀 뭔가 공식적인 내정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좀 그런 활동이 있을 법도 한데요. 지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지금 묘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는 이제 내정설의 당사자들 모두가 음주 사고 전력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강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 행정시장 임명에 앞서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건데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렇죠. 또 그거를 인해서 도의회와 갈등의 소지는 없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행정시장 임명 절차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발시험위원회가 2명 이상의 이 복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해서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인사위가 도지사에게 1명의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을 하고 도지사가 지명을 하는 방식인데요.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2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내정설의 당사자가 어떤 문제의 전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도의회가 과연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받을까? 네. 아니면 혹시 보이콧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자칫 도정과 의회의 갈등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행정시장, 감사위원장처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그때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전력을 보면 아마 도의회의 선택은 한정돼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일이 잘 굴러간다 이런 뜻인데 도민들이 수긍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을 찾아줘입니다. 오늘 약간 영화 특집 같은데요. 영화 특집. 이것도 네, 그렇죠. 스릴러 장르인가요? 보셨군요 또.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증을 거머쥔 제주시갑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분 최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선거운동 당시만 하더라도 이른바 그 송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유권자들 그리고 도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초선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다르게 방송에서 이제 보이는 빈도 또 언론 등장 빈도가 조금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뉴스 전하시면서 많이 접해 보셨을 네. 겁니다. 예. 지난달 29일부로 이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후보는 물론이고 당선자 시절부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결정적인 자리에서만 유독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극복과 도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희룡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정책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오영훈 의원 그리고 위성곤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네. 다음 날 열린 문대림 JDC 이사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송재호 의원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유독 최근에 있었던 행사에 송 의원님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네. 몇 번 계속 이어지면 이게 좀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요. 송재호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저희 방송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강한 의욕을 보였음에도 지난 1일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렇게 4.3 유족회원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뒷말이 무성해졌는데요.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자리, 관심이 모이는 자리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번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과연 공인으로서 적절한가, 네. 적절한 행동인가라는 좀 의문이 증폭되고 있고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던 정치인들이 이거 선거가 끝나자마자 좀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 이런 게 자꾸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 씁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좀 방송 전에 연락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의원님 본인하고는 제가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보좌관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내일 이제 정식적으로 국회 개원을 하는 날이니까 내일 본회의 참석은 아마 하지 않겠느냐.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요즘 정치인들의 최고 덕목이라고 하면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송 의원님 앞으로 도민들과 많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가슴 졸이는 제주 맛집입니다. 맛집이면 인기가 많아서 바쁠 것 그렇죠. 같은데 왜 가슴을 졸이나요? 네, 보통 그 제주를 관광 오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박 3일 코스를 어떻게 짤까? 3박 4일 코스를 어떻게 짤까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분들의 동선이 다 드러나는 통에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행 코스를 짜기 좀 어렵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달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경기도 지역의 목회자 모임 분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관련해서 도내 밀접 접촉자 6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자가격리는 물론이고 방문 장소에 대한 방역 정치로 굉장히 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자가격리자나 업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도 이 도민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 밀접 접촉자가 모두가 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이 안심하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자가 격리 기한이 오는 1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추가 접촉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개방 예정이었던 공공시설의 휴관 조치가 오는 18일까지 2주 추가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조금 모두가 지쳐가는 상황이지만 종식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개인 예방 수칙 같은 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팡팡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5일은 내일이죠.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는 이날의 의미가 조금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면 쓰레기 양이 줄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환경 파괴도 줄어들 겁니다. 한 사람의 걸음은 세상을 더디게 변화시키지만 10사람이 한 뜻으로 움직이면 세상에 길이 난다고 합니다. 지구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더욱 늘길 바라면서 탐나는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can be my guiding light. Keep me company in the night. That's all I need. All I want is for you to stay a little longer.